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부문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에서 한 10년 만에 1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걸은 상태입니다. 김기남 부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이러한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만솔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만솔 기자입니다. 네, 임 기자. 그 메모리 반도체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사장으로 오르는 것으로 유명했었던 그 김기남 부회장이 어느덧 그 삼성전자 대표이사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를 더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그룹에서 보면은 대표이사 연임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나이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부회장은 1958년생으로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60세 퇴진이라는 삼성그룹의 그런 암묵적으로 그런 기준에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남 부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후배들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그 삼성전자가 지난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기남 부회장이 여기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는 왜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1위를 목표로 했을까요?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대량으로 만들고 난 뒤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자가 얼마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규모를 봐도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그냥 한두 푼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이런 사업 부문이 아니거든요.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에 73조 원, 또 생산 인프라에 60조 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시스템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최근에 내놨는데요. 사실 규모만 놓고 보면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합치면은 결국 133조 원인데 정말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이렇게 규모만 놓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다 이끌고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30년까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 기간에서 어떤 분야든지 한 100조 정도 쏟아붓는다. 그럼 뭐 시장 전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기남 부회장의 과제로 그런 시스템 반도체 1위의 기반을 닦는 일이 꼽히는 이유는요. 현재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까지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1위까지 갈 길이 멀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시스템 반도체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가 있고 또 이쪽에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라는 거는 빛을 받아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인데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에 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일본 소니가 이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유율로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한 2배 정도, 이 정도 높습니다. 또 다른 품목인 AP, 이 AP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말하는데요. 이 AP 분야에서 미국 퀄컴이 고가 제품을 장악하고 있고 또 대만의 미디어텍이 중저가 제품을 꽉 잡고 있어서 삼성전자로서는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지 센서를 살펴봤는데 저 자동차용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에서도 그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자동차 반도체에 관해서 좀 관련 제품을 내놓고 있지 않나요? 물론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앞서 이야기한 AP 또 이미지 센서랑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점유율이 커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건가요? 시스템 설계 분야가 좀 그렇게 경쟁이 심하다고 하면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승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타깝게도 파운드리 역시 녹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 TSMC라는 기업이 현재 파운드리 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한 40%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간단히 요약하면은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기남 부회장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분야에 좀 뛰어들 때는 보통 그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인수합병으로 잡아오는 뭐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좀 최근에 삼성전자를 보면은 인수합병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지난해에는 좀 그런 적극적이지 않았던 모습이 보였는데요. 올해에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이 지난해 10월쯤 기자들과 만나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인수합병에 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수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이거든요. 삼성전자의 그와 같은 실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은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한 100조 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00조 원 정도면은 어지간한 기업의 경영권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수합병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이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기남 부회장이 단독으로 대규모 인수합병에 그냥 뛰어든다. 뭐 이것도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 부회장은 인수합병과 같은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에 해왔던 대로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자들을 정면 돌파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회장의 이런 방침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소니가 지금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점유율 말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소니를 추격하고 있다,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 센서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요. 이 한정된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은 화소를 담느냐에 따라 화질이 달라집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화소 사이의 거리를 0.7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였는데요. 반면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아직까지 화소 사이 거리가 0.8 마이크로미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의 기술력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 이제 그 파운드리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기술력에 있어서 TSMC보다 더 높은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파운드리 업계는 누가 더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삼성전자는 TSMC와 거의 비슷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7나노급 이하 미세 공정을 제공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뿐인데요. 삼성전자는 TSMC와 비슷하게 올해 안에 5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TSMC는 2022년 비슷한 시기에 3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이런 미세 공정을 바탕으로 TSMC와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분야의 현황, 그리고 김기남 부회장이 이 분야에 어떠한 역할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1위, 물론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삼성전자에는 막강한 저력이 있고 나름대로의 기술력도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김기남 부회장이 어떠한 포석을 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CEO 톡톡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의 그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또 김기남 부회장이 여태까지 끌어왔었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